네, 안녕하십니까. 감성한약사 대호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암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지요. 이게 한약사로서 메디컬에서 일을 한다는 것 또는 법조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프신 분 또는 억울하신 분 이런 분들을 계속 접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무엇인가 아픈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게 사실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짧은 지식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대한 이해를 양방이나 한방이나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정상 이상으로 과대해지는 그런 세포 조직을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과대해지는 과정 속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될 에너지가 암세포로 간다든지 비대하게 커진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조직을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제가 보통 암을 이야기할 땐 그렇습니다. 옆에 이제 친구가 있어서 친한 친구야 이렇게 콕 한 번 찔러. 그러면 가만히 참겠죠. 콕 한 번 더 찔러. 뭐 참겠죠. 한 세 번 찔러. 콕, 콕, 콕. 이렇게 한번 째려보겠죠. 콕, 콕, 콕 찔러. 그럼 왜 그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콕, 콕 찌를 타이밍에 제가 안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찔렀는데 그 친구는 찌를 줄 알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포는요, 계속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소멸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소멸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을 하고 재생하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된 부분이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꼭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완치된 사례들이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마치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암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인 것처럼 일부 호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좋아지시는 분들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에서 살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플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지내는 것, 또는 내가 기존 살던 익숙한 곳에서 나의 삶을 영위하는 걸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마치 이게 정답이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가족분들이 환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푸시해서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저 안타까운 경우를 봤었는데 이제 진짜 20대의 젊은 남자분이었었고요. 가난 말기였는데 다슬기가 좋다고 요양병원에서 그 시기가 언제였나 여름 때였나 다슬기를 갖다 팍 구해가지고 진하게 농축을 해가지고 이제 아드님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단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드님이 그 암에 걸리기까지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슬기가 정말 그 비린 다슬기 농축액을 토하면서 계속 먹은 거예요. 왜? 내가 가족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슬기를 정말 한참을 받아 드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암에 걸려서 정말 말기가 되시면 환우분도 힘드시지만 가족분들도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환우가 오히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경우인데 내가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받는 대상이 되면서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도 환우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싸고 귀하고 좋은 게 꼭 정답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이 만일에 아프다면은 그 가족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크게 암을 갖다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배제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의견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다만 분분하긴 하지만 저도 호르몬들 건드리는 쪽은 암을 촉진을 시킨다.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호르몬을 건드리는 녹용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녹용이 들어간 대표적인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뭐 굳이 드신다 그러면 경옥고 쌍화탕 뭐 요 정도 추천해 드립니다. 만일에 네가 암에 걸리면 너는 어떤 약을 쓸 거야? 너는 누구한테 네 몸을 맡길 거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프다면 나는 어떤 처방을 쓸까? 나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저에게 뭐 처방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뭐 생긴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한 4가지 약재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화사설초, 뭐 항암 약재로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산사. 산사는 뭐 활혈, 즉 어혈들을 쳐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소식화적이라 그래서 적체된 부분들을 갖다가 소화기계통에 적체된 것을 확 뚫어줍니다. 산사춘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든 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피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귤 껍질이에요. 근데 이제 귤 껍질이라고 하면 소화기 계통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막힌 기운을 뚫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령입니다. 복령 자체는 소화기 계통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적체된 수분을 도와주고요.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도 편안함을 제공을 합니다. 만일 약재를 굳이 고른다 그러면 백화사살초, 복령, 산사, 진피 정도를 핵심 약재로 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보게 되면은 복령, 산사, 진피 이 3가지가 사실은 소화기 계통의 약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한다 이거는요 결국에는 말라 죽는 겁니다. 말라 죽는다는 건 2가지가 있는데 말라 죽는다는 거는 첫 번째로 못 먹어서요. 못 먹어서 죽습니다. 입맛이 너무 없고요. 또는 설령 억지로 열심히 먹을지언정 토사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변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변비를 동반하고요. 변비를 동반하게 되면 다시 소화하는 음식물이 입에서 비위, 대장, 똥까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게 되면 다시 입맛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악순환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못 먹어가지고 말라 죽는 거죠. 한편으로는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괴롭고 아프다 보면 그러면 어르신들 얘기로 피가 마른다는 것처럼 진액이 자작자작 마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다는 거는 피가 말라가지고 죽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암에 걸렸어. 대호 네가 암에 걸린다면 무슨 약제를 먹을래? 그러면 네 가지 약제를 추천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소화기 계통의 약제입니다. 아직도 의학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신과 신체 중에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우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기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은 아주 살짝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냉정해지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는 기간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연명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웰다잉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족과 환자분들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신체,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잘라내더라도 계속 반씩 잘라내더라도 양립할 수밖에 없는 게 정신과 신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정말 가까운 가족 같은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를 해줬으면 좋을까? 어떤 한약이 좋아요? 그랬었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뭐 약식동원이라는 정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약과 음식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고객님이 생각하는 한약이 아니라 환우분이 드시고 싶은 추억의 음식이 가장 좋은 약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그게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이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음식은요, 눈으로 보게 되면요, 시각적으로 맛이 느껴져요. 그런데 후각까지 느껴진다. 그러면 그 맛이 소화액을 자극을 합니다. 침이 고이듯이 소화액이 전반적으로 자극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음식, 맛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되게 어려울 때 먹었었던 또는 감동이 있었던 추억의 음식 그런 것들을 보고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설령 씹어서 넘기지 못하더라도 맛이라도 본다. 그러면 되게 잠시라도 의욕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억이 담긴 음식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치료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우 여러분들 좀 어려운 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100%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까운 환자분들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내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던 적들이 많았었고요. 그럴수록 매 순간 집중하고 정신 차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집중하셔서 과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먹고요, 잘 자고, 잘 싼다는 이 건강의 대전제 3원칙 이 부분들이 몸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피부로 와닿는 3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대추달인물 뭐 이런 거는 뭐
뭐 양방에서도 크게 거부감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추 달인물도 많이 추천을 하고요. 뭐 가볍게 귤 껍질 다리거나 뭐 요 정도로 해서 좀 소화액을 분비를 도와주고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차들을 함께 드신다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공격적으로 처방을 쓰는 부분들을 몰라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공격적인 처방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호도되거나 자극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고층 빌딩을 올리려는 것처럼 기초, 즉 소화기 계통을 잘 잡아주려는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성한약사 암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눌러도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